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재회를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별 통보를 받으면 당황해서 무조건 재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 재회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무조건 설득해야 된다는 생각에만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언제 연락해야 될지 하루 종일 상대방 카톡과 인스타를 염탐하면서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에 의미 부여를 하고 쓸데없는 상상만 하게 되죠. 나한테는 하루하루 너무 긴 시간인데 상대방에게는 본인의 마음이 바뀌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연애를 할 때는 내가 상대방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헤어지고 보니 내가 알던 상대방이 아닌 것 같아요. 헤어지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 감정이 투머치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심리를 분석해서 설득하려고 해봤자 내 기준에서 좁은 시야로 상대방의 마음을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조급함만 증폭되고 자존감은 자꾸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이 친구를 만나는 일상 사진만 올려도 모든 게 끝나버린 것만 같아요. 사실 상대방은 단지 연애를 할 때와 별다를 게 없이 사진을 올렸을 뿐인데 우리는 헤어지고 불안한 감정 상태이기 때문에 별의별 소설을 다 쓰게 되고 또 혼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상대방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반대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다 잊은 게 아니라 조금씩 우리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이 커지기 시작하는 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 직후, 즉 감정이 투머치한 상태에서는 염탐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SNS의 염탐은 곧 마음의 지옥이 시작되는 것과도 같아요. 지금은 상대방과 관련된 삶에서 거리 두기를 하시고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상대방이 헤어질 때 했던 말들을 계속 곱씹으면서 여지를 찾으려고 해봐도 지금 당장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후에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올지언정 지금 당장은 상대방 마음이 딱 그만큼인 거예요. 정말 좋아하면 어떻게든 만나려고 노력했겠죠. 우리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 마음이 달라질 거였다면 상대방은 진작에 잡혔겠죠. 예를 들어서 아직 여전히 만날 마음이 있는데 감정적으로 홧김에 헤어지자고 하거나 섭섭해서 잡아달라고 헤어짐을 통보했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반복된 문제, 권태기, 상황 문제가 차곡차곡 쌓여서 이별을 통보했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쌓여서 마음 정리를 했기 때문에 헤어짐을 말할 때쯤에는 우리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상대방의 마음을 애써 분석하고 곱씹기보다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우리가 재회를 원하는 타이밍과 상대방이 재회를 원하는 타이밍은 정반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현재 상대방은 시원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초반에는 섭섭한 마음보다는 해방감이 크게 다가와요. 하루 종일 게임해도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연락 안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지금은 자유롭겠죠. 그런데 정반대로 이 시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헤어지고 나서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상대방 SNS를 보면 우리는 정말 환장합니다. 상대방은 나를 벌써 다 잊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 정리 다 하고 헤어지길 기다렸던 사람 같아서 정말 현타가 옵니다. 매일 상대방 팔로잉 수가 늘었나 안 늘었나 확인하면서 하루 종일 염탐을 하고 매일매일 자존감이 바닥을 쳐요. 그런데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 시기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2, 3주 정도만 지나면 보통 상대방에게는 조금씩 노잼 시기가 옵니다.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이상하게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뭔가 허전해요. 이별 통보를 할 때는 분명 후회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조금씩 아쉬운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이별의 원인이 조금씩 희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잔상들과 마음이 줄어들고 이런 우리의 모습에
미웠던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희석되고 좋았던 기억들이 미화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상대방을 우리가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SNS를 열심히 염탐해요. 이 시기 전까지 우리는 상대방의 궁금함을 최대치로 올리기 위해서 헤어지고 한동안 우리의 SNS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는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해줘야겠죠. 물론 질투 유발 전략도 좋지만 헤어짐의 원인과 상대의 성향에 따라서 때로는 역효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진을 고를 때는 신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플의 도움을 받아서 상대방이 좋아했던 외적인 부분이 부각되는 인생 사진이면 제외 확률을 끌어올리기 딱 좋아요. 여기에 기존에 보여주지 못했던 헤어스타일의 변화나 패션 스타일의 변화를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상황이 역전되면서 때때로 상대방에게 반응이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방은 간접적으로 티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미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상대방이 간접적으로 티를 내는 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잘 견디셔야 합니다. 감정이 더해지면서 상대방은 나 힘들다, 사실 우리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있다 같은 티를 고스란히 SNS와 프로필로 표현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는 경우도 많아요.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도 처음부터 내 감정을 다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우리에 대해 궁금함을 넘어서 불안함의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별 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지지만 상대방은 이별 후 제대로 겪지 못했던 이별의 감정들이 이제서야 시간차 후폭풍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이 감정들에 바로 맞장구 치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선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의 마음을 쉽게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 상태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전 관심 신호와도 어느 정도 유사해요. 연애 초기에 우리는 감정이 어느 순간 커지면서 상대방에게 흠이 있더라도 인지하기 쉽지 않고 장애물이 있더라도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 그 정도의 감정이 될 때까지 끌고 오셔야 합니다. 연애를 하면서 지속된 문제가 반복될 때는 우리의 문제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데 상대방이 우리에게 연애 초기의 감정들을 다시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문제가 실제보다 더 작게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그 감정을 끌고 오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SNS에 그리운 티를 내거나 우리에게 연락을 하면 우리가 당연히 기다렸다는 듯 붙잡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애매한 모습을 보일 때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서 뭔가 모를 큰 감정이 생깁니다. 또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 없이 하루도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상대방 없이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느낌을 준다면 예측 못한 우리의 모습에 초조해지고 이 사람을 더 이상 못 볼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예측하고 그 상황을 맞이할 때보다 무방비한 상태에서 예측 못한 상황을 맞이할 때 굉장히 큰 초조함과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마치 상대방은 이별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나만 이별이 다가오는 줄 모르고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처럼 말이에요. 바로 상대방이 드디어 이별을 실감하면서 차버린 공을 주우러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는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공을 쉽게 찾는다면 다시 차버리는 건 쉬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여줄 듯 말 듯 하면서 공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인지시켜 줘야 합니다. 무언가를 얻기까지 힘들었던 만큼 그 가치는 커지고 지키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결국 네거티브한 감성이 지배적이었던 상대는 잠시 이성이 커지는 시기에 들어왔다가 다시 관계지향적인 감성적인 모드, 즉 포지티브한 감정, 다시 말해서 후폭풍의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시기들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에게 궁금함, 상실감, 그 감정을 넘어서 불안감을 줘야 해요. 그렇게 상대방에게 우리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옆에 있을 줄 알았던 우리를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생각이 변하면서 상대방은 우리를 좋아했던 첫사랑의 설레임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누가 먼저 연락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락을 하거나 만났을 때 상대방의 성향을 알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 게 앞으로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대방에게 우리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회복되더라도 모든 내 상황과 감정을 보여줘 버리면 궁금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다시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상대방이 다시 우리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건 우리가 상대방에게 그만큼 매력적인 존재라는 거니까 너무 조급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연인으로서의 관계를 규정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담백하고 간결하게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고 내 마음을 다 알려주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궁금하고 안달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가치를 깨닫고 첫사랑의 연애 세포가 회복되시길 응원할게요. 여러분 힘내세요.